살다 보면 사람을 만나면 잘해주라는 말,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이죠.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베풀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고,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손을 내밀고, 부탁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하지만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잘해주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시당하기도 한다는 걸 말이죠. 사람을 만나면 잘해주지 말고 이렇게 대하세요.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오늘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처음엔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준 관계.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만난 이웃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참 좋은 분 같았어요. 인사도 잘하시고 웃음도 밝으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시작했죠. 생필품을 빌려달라고 하면 기꺼이 빌려주고, 아이 봐달라고 하면 기꺼이 봐주고,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당연히 도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직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동료가 업무를 모르면 자세히 알려주고, 야근할 때면 같이 남아서 도와주고, 점심 먹을 때도 챙겨서 같이 가고, 그때는 그런 제 모습이 좋았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배려심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분이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점점 더 큰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설탕 한 봉지였는데, 그 다음에는 쌀 한 포대, 그 다음에는 아이 하루 종일 봐달라고. 거절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동안 도와줬는데 갑자기 안 도와주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동료가 점점 제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좀 도와주세요. 저번에도 도와주셨잖아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려요. 이런 말들이 점점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도와주는 게 호의가 아니라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무시, 기대, 실망으로 번지는 과정. 더 속상한 건 한 번 도와주지 못하면 오히려 원망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이웃분한테 이번에는 정말 바빠서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동안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바쁘다고 하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한 번 오늘은 제 일이 너무 많아서요 라고 했더니, 평소에 안 그러시던 분이 왜 그러세요? 라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상대방의 기대치는 올라간다는 걸. 그리고 그 기대치를 한 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실망과 원망을 받게 된다는 걸 말이죠. 심지어는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이라고 여겨지니까 제 의견이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도와주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안 도와주면 원망받고,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남들은 나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내가 너무 호락호락하게 구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잘해주는 것과 존중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말이죠.
아니, 때로는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가장 널리 인용되는 사회심리학 이론 중 하나인 사회적 교환 이론은 말합니다. 관계는 결국 균형과 상호성 위에 서야 오래 간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균형을 무시합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일수록 자신만 계속 주려고 하죠.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주고받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실패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베푸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베푸는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해서 정작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심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를 희소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항상 베풀어주는 사람은 그 베풀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결국 그 사람의 가치마저 낮게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심리학 개념인 인지, 부조화도 여기에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호의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베푸는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받는 사람은 점점 더 둔감해집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늘 먼저 배려했을까요? 혹시 거절을 못하는 성격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이유는 사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혼자가 될까봐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베푸는 친절은 진짜 친절이 아닙니다. 진짜 친절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진심으로 주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네, 제가 할게요.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이런 말들 뒤에는 정말 괜찮지 않은데라는 속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갈등이 생길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관계가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지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선택적 친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베풀고,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친절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그 관계는 지속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경계 설정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은 안 돼요. 이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타이밍 조절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응답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보고 답할게요. 다른 일정을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반응하는 것은 그 일이 내게도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5번째 원칙은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공감은 하되 그 문제의 주인은 상대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필요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일이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힘들겠네요. 이번에는 패스할게요. 이런 표현들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번째로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항상 주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요. 바쁘신 거 아시지만 혹시 시간 되실 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기꺼이 도움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변명만 늘어놓을 것입니다. 3번째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때 조금 서운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제가 너무 많이 해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참기만 하면 결국 폭발하게 되거든요. 4번째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만 있고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관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주고 있고 얼마나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균형하다면 그 관계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정확히 5050일 필요는 없지만 심하게 기울어진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 처음에는 많은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래? 예전 같지 않네. 차가워진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반응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당신 곁을 떠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라면 이런 변화를 겪고도 더 단단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애초에 유지할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화를 시작하면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 당신에게도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사람들, 주고받는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서로를 소모시키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각자의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관계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회복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싫은 것을 싫다고 표현할 수 있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주도권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내 모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직장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더욱 건강한 역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을 얻음.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어요. 더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게 됨. 역설적이게도 함부로 도와주지 않게 되면 더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도움은 훨씬 더 가치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사랑 자체는 조건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방은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헌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만들거나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보다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지 서로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니까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힘든데 억지로 남을 도우려고 하면 그것은 베품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은 오래가지 못해요. 나 자신이 충분히 충전되어 있을 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도움은 기쁨으로 하는 도움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도움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는 도움은 양쪽 모두에게 행복을 줍니다. 이런 도움을 하려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해요. 진정한 도움은 받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게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고마운 마음이 들게 하는 도움이죠. 이런 도움을 하려면 적당한 선에서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적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모든 관계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주고받을 필요는 없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다 퍼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덜 줘도, 조금 늦게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귀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정말 많은 것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 당신의 마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도 돌봐줄 때입니다.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에너지도, 당신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써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잘해주라는 말, 이제는 조금 바꿔보세요. 사람을 만나면 나를 지키면서 잘해주라고,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상대방도 배려하라고, 나를 존중하면서 상대방도 존중하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관계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당신은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사람, 진심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세요.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삶을, 나를 존중하면서 베푸는 삶을. 당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잘해주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당신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혜 생각과 함께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껴주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